여러분, 전도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? 혹시 좀 부담스럽거나 일방적으로 뭔가를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? 오늘은요, 짐 피터슨의 책 리빙 프루프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는 법,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전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가진 전도에 대한 생각을 확 바꿔줄 수 있거든요. 많은 경우 전도라고 하면 왼쪽처럼 생각하죠. 한 번의 행사나 발표로 누군가를 설득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활동. 하지만 짐 피터슨이 제안하는 건 바로 오른쪽이에요. 오랜 시간에 걸쳐서 관계를 맺고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.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요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정원 가꾸기 같은 전도법을 5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.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접근을 시작하는지, 어떤 기초와 마음가짐이 필요한지, 또 관계는 어떻게 맺고 질문으로 어떻게 안내하며 그 성장을 이해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핵심입니다. 바로 생각의 전환인데요. 전도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길고 유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. 누군가를 설득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여정을 떠나는 거죠. 그럼 씨앗을 심기 전에 뭐가 필요할까요? 바로 든든한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올바른 마음가짐,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원이 정말 필수적입니다. 짐 피터슨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. 하나님은 각 사람이 서로 고립되어 기능하도록 의도하신 적이 없습니다.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전도는 외로운 솔로 미션이 아니라 다 같이 하는 팀 스포츠 같은 거예요. 팀으로 함께할 때 좋은 점은 아주 분명해요. 첫째, 각자 가진 다른 재능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고요. 둘째,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거 솔직히 좀 두렵잖아요? 그 두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죠. 마지막으로 가다가 지칠 때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짐 피터슨이 말하는 농부의 마음가짐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,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씨 뿌리고 바로 다음날 수확하지 않잖아요.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따로 있다는 걸 아는 그 인내심, 성장이라는 건 절대 서두를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지혜, 바로 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진짜 첫 번째 실전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? 어떻게 하면 씨앗이 잘 심길 수 있는 관계, 즉 마음의 밭을 읽을 수 있을까요? 짐 피터슨은 공통 관심사의 다리를 발견하라고 말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우리와 상대방이 똑같이 고민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걸 연결고리 삼아서 진정한 관계의 다리를 놓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. 자녀 양육이 어려움이라든지 더 나은 결혼 생활에 대한 바람,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, 좋은 관계에 대한 갈망, 그리고 나는 왜 살까? 같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. 이런 주제들이야말로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. 관계라는 밭이 잘 만들어졌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햇빛과 물주기입니다. 여기서 햇빛과 물은 바로 성경을 의미해요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우리가 막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직접 성경을 보도록 옆에서 살짝 안내만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핵심은 성경을 1차 자료, 즉 원본이자 목격자의 기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. 이거 믿어야 해! 라고 주장해야 할 교과서가 아니라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 같이 한번 탐구해 볼래? 하는 거죠. 어때요? 훨씬 덜 부담스럽죠?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일방적인 강의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탐험을 떠나는 동반자로 초대하는 셈이에요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. 성경이라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통해 함께 탐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. 질문은 짐 피터슨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도구입니다. 왜냐하면 질문은 토론을 시작하고 또 대화를 이끌어가거든요.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아하 하고 발견하게끔 돕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의심이나 질문도 괜찮다는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.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발견하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모든 성경 탐구 과정은 사실 딱 2가지의 단순하지만 아주 심오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첫째,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? 그리고 둘째, 그분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? 이 두 질문이 전체 여정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줍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,
즉, 회심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. 이게 바로 수학의 비밀이에요. 짐 피터스는 미니 결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. 회심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대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고 점진적인 단계와 결론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이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는 작은 호기심, 이 모임에 다시 와봐야겠다는 작은 결심,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정말 중요한 미니 결정이라는 거예요. 바로 이게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한 사람이 아무 관심도 없던 상태에서 시작해서 관계를 맺고 그러다 호기심이 생겨서 성경을 탐구하다가 마침내 회심에 이르는 과정. 이 타임라인을 보면 회심이 단 한순간의 점이 아니라 긴 선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. 이 긴 과정을 인내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입니다.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과정이 좀 더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.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죠. 괜찮습니다.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세요. 전도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꾸준한 과정입니다. 짐 피터슨이 인용한 밥 스미스 박사의 이 한마디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전도의 90%는 사랑입니다. 결국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뜻이겠죠.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이 질문을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. 농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가꿀 수 있는 마음의 밭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있습니까?